그러면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교수님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. 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. 네. 바람직하죠, 이거 현상 자체는?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에 한 자리 떨어지긴 했는데 주말이라서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예. 같고요. 사실 또 오늘 오전에 또 집단 발병 소식이 또 서울시에서 전해진 바가 있어서 어떤 이런 집단 발병이 계속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정부 방역 당국에서 고위험 시설이나 이런 데를 잘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낮은 숫자의 환자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떨어져서 안심하나 했더니 요양시설 집단 발병됐습니다. 네. 이건 뭐 막을 수가 없나요? 어떻습니까?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요양시설이 워낙에 좀 취약한 분들이 많이 예. 계신 데다가 또한 요양시설에 이제 드나드는 분들 중에서 또 감염된 분이 들어가게 되면 또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서 어떻든 이런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계속 이제 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이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. 그 광주하고 전남에서 네.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서울에서 발생한 환자가 자기 동선을 숨긴 거였습니다. 네, 그렇죠. 예.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거죠? 그렇죠. 이미 여러 번 방역당국으로서는. 있었죠. 예. 사실 인천에서도 뭐 학원 강사분 최근에 구속까지 되기도 했었고 예. 이번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역학조사 단계에서 자기 동선을 밝히지 않으면 그 동선에 해당되는 곳에서 접촉자들이 빨리 이제 그런 방역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확진이 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미 또 여러 명이 또 감염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의 동선들을 확실하게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쨌든 방역 게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런 친한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방역 당국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사례가 이런 어떤 동선을 숨기거나 얘기를 안 하거나 이런 거가 포함되는 거죠. 그렇죠. 사실 이제 이미 여러 사례가 증명했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3, 4차 이상의 더 추가 확진자가 났고 이번에도 늦어지는 바람에 강주에서 또 집단 발병의 숫자가 확 늘어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만약에 반복되다 보면 지역사회 감염을 촉발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꼭 솔직하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물론 본인이 어떤 약간 가면 안 될 곳을 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숨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혹시 어떤 이 감염 자체가 부도덕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겁이 나서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?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확진이 되게 되면 자기가 확진 사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격리가 되고 막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얘기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얘기를 안 하면 더 문제인 게 그분들이 추후에 확진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확진돼서 자기가 아는 분들 중에 더 피해를 볼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염되는 것 자체가 죄도 아니고 그다음에 부끄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할수록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주변 사람들이 빨리 대처를 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거죠. 예, 그렇죠.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 부분이. 근데 어떤 주변에 보면 이 걸리는 것 자체가 주변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알리기가 꺼려진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. 예, 사실 이제 사람이 이제 사실 어떤 뭐 이제 본인이 증상이 생기면 이제 부정이라 그러죠. 나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자꾸 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증상 발현 시기를 늦춰서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자기가 좀 이상하면 신체 상태가 이상하면 적극적으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. 그러니까. 그렇죠. 예, 본인이 이제 뭐 호흡기 증상이 있든지 뭐 코 냄새가 부인보다는 아닐 거야 이런 부인보다는 적극적 의심이 더 필요한 상황이죠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진단이 빨리 되는 게 오히려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증상이 애매하거나 하더라도 먼저 방역 당국에 얘기를 해서 검사를 받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동선 숨긴 분은 말입니다. 그런데 광주 전라도 가서 저 식사를 막 하고 했는데요. 식사를 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. 그건. 그렇죠. 식사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이제 벗을 수밖에 없게 되는 데다가 식당들이 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서의 감염 사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좀 보고되고 있거든요. 그럼 식당을 안 갈 수는 없고요. 또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먹을 수도 없는 거고. 뭐 어떤 게 최선인가요?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새 강조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식당에서 테이크아웃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배달 음식 시키는 걸 많이 권장하는 상황들이고요. 그러니까 식당도 좀 시간을 나눠서 좀 너무 복잡하거나 이럴 때 좀 시간을 좀 피해서 방문하도록 또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긴 합니다. 쉽진 않은 부분이군요. 사실 그렇습니다. 자, 교수님 6개월 지났습니다. 아까 했잖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까지 어떤 방역 성과랄까? 우리 방역의 어떤 그동안 과정을 좀 약간 짚어주시죠. 일단 뭐 이제 대구 경북 상황의 위기를 걷고 나서 또 한 차례 위기가 이제 이태원 말 집단 발병이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
어떻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올리자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묶어놓고 대신에 아주 이제 환자가 집단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샅샅이 좀 흩어가면서 계속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예. 어떤 그렇게 애써서 고생한 그런 방역 당국의 전략이 어느 정도 좀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. 근데 다만 지금처럼 이런 집단 발병의 상황들은 어떻든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고위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집단 발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샅샅이 찾아야 되긴 하지만 그런 곳에 계신 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좀 위험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고도 해주시고 또한 예.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방법들을 계속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잘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였다 다시 약간 풀렸다 이런 어떤 그 사이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지속적 반복 유행이라 그래서 조금 꽉 조이면 이제 환자 수가 줄었다가 예. 조금 느슨해지면 환자가 증가하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될 것 같고 뭐 예.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경제 재개되고 조금 느슨해지니까 환자 수 확 늘어나는 예. 게 보이잖아요. 어떤 우리나라는 이런 긴장감을 잘 유지해서 미국이나 일본의 그런 뒤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일단 오늘 통계 보면 지역 감염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요. 교회 소모임 다시 허용한다는 얘기가 있고요. 예. 직관 가능합니까? 이게 자꾸 밀리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그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이런 거예요. 직접 가서 보는 거. 이게 일단은 예. 뭐 일단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예.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도 이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 정도면은 일단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수준 정도의 입장은 극히 일부러겠지만 뭐 10%, 20%나 예. 30% 내외는 허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피서철인데요. 네. 뭐 하여튼 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피서 방법까지 논의해야 된다. 뭐 이런 말도 중대부분 회의에서 나왔다. 네, 그러는데 맞습니다. 뭡니까 이게? 일단 이제 새로운 피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떠들썩하고 사람 많은 데를 가는 게 예. 아니라 가족 간에 오붓하면서 그리고 좀 조용한 데서 예. 그냥 즐기는 이제 이 정도의 피서를 이제 찾는 방법들을 예.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용어가 만들어지고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뭐 이런 어떤 원칙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대책이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제 어떤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많은데 실내에 들어가면 꼭 마스크 마스크 써야 착용하게 되고. 하고 예. 또 되도록이면 밀폐되거나 밀집된 공간은 아예 예. 가지 않는 이제 그런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확진자 연령이 낮아졌다. 네, 예.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?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초반에 이제 이태원 발병했을 때는 젊은 예. 사람이 감염이 되다가 이게 다시 이제 뭐 방문 판매라든지 뭐 이런 데로 이제 쏠리게 되면서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감염이 됐다가 예. 또 최근에 또 다시 이제 젊은 그룹의 감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이나 젊은 사람들이 활동량이 많고 여러 군데서 모이다 보니까 예. 계속해서 이런 전파의 이제 주역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근데 어쨌든 젊은 사람이 많이 걸리게 되면 가족 중에 있는 노인층이라든지나 또 아이들한테 좀 고위험군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확진자가 줄더라도 계속해서 감염은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러니까 열심히 좀 지켜주신 그 방역의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늘 말씀하시지만 젊은 층 자체는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혹시 예. 같이 사는 가족들이나 어르신들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젊은이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렇게 예.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중국에서요. 네. 요새 이제 장마철인데 네. 하수관 용류로 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바이러스가 사실 물에서 좀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뭐 예. 길게는 3, 4일 정도 있을 수 있다고는 예. 돼 있는데 근데 바이러스 농도 자체가 물속에서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거하고 또는 바이러스가 예. 물 통해서 전파된다는 얘기 좀 다른 얘기라서 일단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 그게 어떤 직접적인 전파의 양상으로 보이게 될지는 좀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중국 사례도 감염 사례가 아니고 발견됐다는 건가요? 네, 그런 상황이죠.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바이러스라는 게 그냥 직접적으로 닿거나 이렇게 네. 해서 농도가 높을 때 감염이 되는 거지 물속에서 희석돼서 극소수의 바이러스가 그런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예.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부분 때문에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예. 드릴게요. 우리 프랑스 연구 결과 우리 김치 덕분에 한국이 좀 덜 감염된다. 이게 어디까지 신뢰가 있는 연구 근데 결과? 사실 그 논문에서는 김치나 한국이 언급된 바는 아니고요. 그렇습니까? 예. 다만 이제 그 발효된 야채들이 좀 이제 그런 코로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정도의 그런 가설이 생긴 부분이어서 예. 이 부분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김치가 언급된 게 예, 아니었습니까? 아닙니다. 그냥 이제 발효된 야채니까 김치, 뭐 독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예. 여러 가지가 통틀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김치라고 나온 건 아니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